안녕하십니까. 안종현입니다. 먼저 칠판에서 판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인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유자를 A로 하고요, 임차인은 B로 했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재계약 체결하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성을 하는데 원래 이 임차인 B라는 분은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이 집에 전입신고할 때에는 아파트니까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1동 뭐 101호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올바르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재계약을 체결할 적에 계약서상에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명이 빠져버리고 몇 동 하니까 동수도 빠져버리고 몇 호 호수도 빠진 상태에서 재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딱 하니 받아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파트 경매가 넘어왔단 말이지요. 법원에서는 이 재계약서상에 아파트 명과 동수와 호수가 빠진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이 계약서상의 보증금액을 전액을 아마 임차인 B한테 지급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즉 무슨 소리 하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이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이 몇 동에서 하는지 호수가 몇 호인지 그걸 다 표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왜 표시도 안 한 상태에서 재계약서상에 표시돼 있다 그러면 이거 확정일자 아무리 효력이 없다 이거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하면 보증금액 일정 금액을 정액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정액한 이 부분에서는 배당을 해주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채권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법원에서는 말이지요, 확정일자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요건 중에 하나인 그 전입신고, 주민등록 아니십니까? 주민등록처럼 제3자한테 공시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뭐냐,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임차인 간의 담합에 의해 가지고 보증금액을 정액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요건에서 제3자한테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재계약서상에 아파트 이름과 동수와 호수가 표시되지 아니한 채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 계약서가 허위 계약이 아니라면은 그때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면제권 이 자체가 부인이 안 된다 라는 그런 판결 내용입니다. 네, 대법원 99-7992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담합으로 임차 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나중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이지요.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허위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단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 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해 제2항, 이게 이제 확정일자 내용입니다. 규정된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처럼 제3자한테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임차인 간의 그 계약 내용 자체가 진정한 계약이라면은 비록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과 호수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상 안종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